안녕하세요. 둥이 변리사 둥변 이민주예요. 제가 장점과 단점을 얘기한다고 해놓고 조금 전까지 장점만 얘기를 했어요. 이게 똑같은 영상을 계속 찍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. 이제 또 바로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단점을 잠깐 살짝 찍고, 여러분에게 그냥 영상을 나눠서 올리도록 할게요.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뭐 단점만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. 그럼 변리사 직업의 단점이 무엇인가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가장 큰 단점이 또 기한이에요. 뭐지? 전편에서 둥변이 분명히 기한을 잘 활용하면은 자유롭게 뭐 여가를 즐길 수 있다고 해놓고 기한이 단점이라니 둥변 너무 중언부언하는 거 아니야?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. 그 기한이 바로 날짜잖아요. 사실 저는 이제 둥변을 기한을 다 달력에 적어놔요. 언제까지 뭘 해야 되고 언제까지 뭘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달력을 보면은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. 이번 주 월요일에 출근을 했어요. 달력을 봐요. 이번 주에 기한인 건들이 이렇게 있어요. 그러면은 그 건들을 기필코 꼭 이제 끝내야 되는 일들이니까요. 물론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건 논외로하고 주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한에 쫓겨가지고 좀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는 게 큰 단점이에요. 아주 기한이란 게 동전의 양면과 같죠? 저도 참 신기해요. 그래도 그 기한을 잘 활용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장점으로 승화시켜야겠네요. 두 번째, 두 번째 단점은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둥변은 20대 내내 공부하고 또 평생 공부를 해야 하니 지겹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 직업이 변리사니 어쩔 수 없죠. 또 그냥 잘 받아들이고 좋게 생각을 해야 되죠. 왜냐하면 이 특허라는 건 기술에 대한 거기 때문에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해나가잖아요. 예전에 가지고 있던 제 지식으로 이 명세서를 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. 항상 발명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그 기술을 가져오기 때문에 발명 상담을 하고 나서는 이 기술에 대한 선 공부가 거의 필수적이에요. 물론 발명 상담을 할 때 발명자에게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설명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면 엄청 설명을 잘 해주시거든요. 발명자가 아무래도 그 발명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니까요. 하지만 그 발명을 말로, 글로 잘 포장해서 특허청에 제출을 하고 좋은 권리를 받게 하는 그 중재인이 바로 변리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잘 글로 풀기 위해서는 그 기술을 나의 기술처럼 잘 습득을 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항상 공부를 해야 돼요. 그리고 법이에요, 법. 법이 민법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바뀌죠. 뭐 미성년자 이런 연령만 가끔 바뀌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특허법, 상표법, 디자인보호법은 정말로 자주 바뀌어요. 둥변이 임신해서 출산하고 나온 사이에 법이 바뀌어서 정말 그런 법을 모르면은 새로 이제 특허 출원할 때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법 공부도 항상 필수적이에요. 다른 그런 국내법과 달리 이런 산업재산권법은 세계적으로 거의 이제 뭐 연결된 부분이 많잖아요.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 특허, 해외 특허.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가 많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기술에 대한 공부, 이 법에 대한 공부를 필수적으로 계속 팔로우 해야 된다는 게 그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세 번째, 마지막 단점은 정말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운데 그 합격의 어려움 대비 인지도가 낮다라는 점이에요. 예로 들면 다른 전문직, 뭐 의사, 약사, 뭐 변호사, 판사, 검사 다 알죠? 할머니, 할아버지도 다 알죠? 근데 이 변리사는 지금은 많이 알아요. 삼성, 애플 소송 이후에 많이 변리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그 뉴스 기사가 사실 실제와 다르지만 그 기사를 보고 변리사를 접한 분들도 꽤 있어요. 그래서 변리사가 예전보다는 위상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? 위상이 많이 높아진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, 할아버지들 제가 이제 합격을 하고 설명을 해드릴 때 변리사라고 하니까 변호사로 알아듣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한데
제 생각에는, 둥변 생각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할아버지, 할머니들 병원 갈 일 많죠? 그리고 뭐 싸움, 여기저기서 무슨 싸우는 일에 대한 얘기를 듣기 때문에 변호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. 그런데 이 변리사는 지식 재산이 갑자기 이제 중요시 됐던 한 8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성장한 분야이기도 하고,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발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. 당연히 발명을 하실 수 있죠.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발명을 하시진 않잖아요. 그래서 이런 노인분들이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변리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섭섭해 할 필요는 없죠. 접할 일이 없어서 모르는 거니까요. 여러분 어떠세요? 단점을 듣고 나니 변리사 준비하기 싫으신가요? 여러분, 근데 모든 직업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100% 만족하는 직업을 갖기는 힘들어요. 그냥 무슨 직업을 가지면은 그냥 좋게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중간도 때때로는 이제 힘들 때도 있죠. 기술을 이해할 때. 왜 내가 이거 이해를 못했지라는 부분이 있고, 누가 당연히 변리사니까 뭐 물어봤는데, 이 법 바뀐 거 몰랐어요 하면 조금 창피한 부분도 있죠. 공부를 그만큼 안 한 거니까. 하지만, 그럴 때마다 이제 각성하고 새롭게 다시 공부를 하는 게 또 제 직업이기도 하니까요.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틈이 나네요. 여러분, 오늘 남은 하루도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위해서 파이팅 하세요. 내일은 또 주말이잖아요. 파이팅!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